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GPT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AI GPT 강의를 좀 자주 하고 있죠. 생방송 할 때마다. 처음에는 네, 여기에 챗GPT AI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면서 지금 7강까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그냥 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시스템적으로 좀 접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시스템적으로 알기는 아셔죠. 예, 왜냐면 그렇죠. 예, 뭐 왜냐면이 아니라 아셔야죠. 예. 여하튼간에 그래서 좀 시스템적으로 접근했는데 아무래도 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접근하게 되면 약간 좀 마음의 벽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AI에게 뭔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함께 가져보고자 프롬프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RTSC 프레임워크 구조에 대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좀 많이들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 RTSC 프레임워크 구조는 말 그대로 여기 써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적에 완전 기초, 완전 기초고 완전 기본이에요, 기본. 뭐 기초라기보다는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더 있느냐? 더 있죠. 이거 말고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 프롬프트의 어떤 구조도에서 공부할 난이도가 매우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RTS는 여러분들이 그 프롬프트에 대한 구조도의 기본 구조도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될 프레임워크입니다. 왜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니까 기본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뼈대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있냐면 약간 좀 설명해 드릴게요. 프롬프트의 그 RTSC라는 프레임워크가 완전 기본 뼈대거든요. 되게 완전 기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AI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 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AI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면 그 시스템까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자연어를 활용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명령어 체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했을 때 시스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렇죠. AI가 그냥 만들어지진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무슨 왜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냐? 그 수많은 네 프롬프트 명령 프레임워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프레임워크예요. 오늘 배울 것이. 그리고 기본이기도 하고 기초이기도 하고.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내가 직업을 갖기 전에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직업을 갖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아 나는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라고 할 수 있는 게이트 단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되게 기초적인 거니 기본적인 기초적이라기보다는 이거 솔직히 어려워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 그냥 내가 편하게 쓰면 되는 건데 물론 편하게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있잖아요. 내가 학습을 한다는 것은 체계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체계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학습 없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도 학습을 하게 되면 약간 뭐가 있냐면 체계화 되거든요. 체계화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이 RTSC가 가장 기본적인 프롬프트의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 어렵거든요. 그나마 이게 아주 기본이니까 요거만이라도 익혀 놓으신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좀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긴 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 좀 듣고 공부 좀 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깊게 공부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들 뭐 이
자료는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거 있긴 있더라고요. 뭐 이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지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글을 쓸 때도 뭐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글을 써야 된다. 그치? 그런 거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글을 쓸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글을 쓰나요? 그렇게 안 하죠. 마찬가지죠. 뭐 RTS의 기본 구조를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RTS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RTS대로 막 글을 쓰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육하 원칙이 있듯이 그냥 RTS에 대한 기본 프롬프트에 구조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응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근데 다만 그건 있죠. 내가 이것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는 거고 이것을 모르고 편하게 쓰시는 것이 있긴 있죠. 근데 요게 그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약간 부연 설명 좀 할게요. 이런 어제 그 사고방식이 좀 다른 분들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한 분은 이런 부류가 있는 건데 하나의 A그룹은 사고방식이 공간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B그룹 같은 경우는 대중인데 여기는 약간 소수긴 해요. 이 공간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사고를 하시는 분들 소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일반적인 대중분들은 언어적 사고를 하죠. 그러니까 언어적 사고라고 한 다음에 단어를 출발점으로 해가 매개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약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공간감이 없어요. 공간 개념이 좀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문장과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게 하나의 큰 틀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공간적 이미지의 사고방식 분들은 그냥 이미지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는 아무래도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언어적 사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글로써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그렇게 이걸 공부하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틀을 공부하신 거잖아요. 틀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틀에는 뭐가 있냐면 이 RTSC의 틀에는 이 공간감이 있습니다. 공간적 의미가 있어요. 이 공간적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게 되면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여기에 지금 어제 영상에 그 이 썸네일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곡률이라고 하죠. 이게 위상곡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상곡률. 이런 위상곡률에 단어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었어요. 그 분포된 부분은 분포가 된 부분이 좀 공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GPT라든지 AI가 사람의 어떤 명령을 받아들일 적에 그냥 일차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이게 공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 배치를 하죠. 그래서 이게 어제 제가 그래서 이게 솔직히 이렇게 바로 오늘 이렇게 프롬프트로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순서는 아니죠. 왜냐면 어제 강의를 했던 이거 있잖아요. 이런 좀 개념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요게 아니라 이거 말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좀 오늘은 약간 쉽게 진행을 하는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공간으로 되어 있죠. 공간으로 공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 AI는 이렇게 공간각으로 해가지고 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 이게 틀이 만들어져요. 틀. 그 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의미에 대한 맥락이 형성됩니다. 이런 맥락.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답변하시는 거에 대한 맥락이 형성이 돼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공부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합시다. 왜냐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AI가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뭐 1대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고받게 되면은 그냥 계속적으로
답변만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을 써서 이 공간감을 주게 되면은 AI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더 자세한 답변을 해줘요. 어떤 틀이 있게 되면. 틀이 있으면. 근데 틀이 없이 그냥 하나만 던져주고 하게 되면은 답변도 좀 이상하게 답변을 하죠. 여하튼 간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틀을 배우시는 건데요. 이게 틀을 배우시는 거는 이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문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문맥 공간을 만드는 거고, 그 공간은 AI가 인식하는 관점의 영역인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시스템으로 녹여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근데 또 이제 시스템으로 이야기하려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좀 RTSC 관점으로 좀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R 롤이죠. 역할을 부여합니다. 네, R이 있고 그 다음에 태스크 이거는 과제 업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R이란 것은 이제 GPT에게 AI에게 어떤 역할을 맡아라 라고 지정을 해줘요. 당신은 뭐 금융 분석 에이전트입니다. 뭐 애널리스트입니다. 금융 분석 애널리스트 아니면 종목 분석 애널리스트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태스크는 그냥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당신에게 그렇잖아요. 역할을 부여했으면은 그 역할을 부여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 타스크, 임무를 부여하는 거죠, 임무. 그 다음에 스트럭처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러면 임무를 부여했으니까 어떤 형식으로 어떤 구조로 해가지고 나한테 답변을 해달라라는 그 구조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C는 커맨드. 커맨드는 명령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달라고 명령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롤, 타스크, 스트럭 그 다음에 커맨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라도 뭐가 더 있냐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 근데 요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아주 기초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거예요. 노를 근데 이거는 중요해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변을 듣는 데 있어서 역할을 부여하는 이 부분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처음에는 중요해요. 나중에는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하고 AI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AI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알고 있어요. 그게 뭐 저장 방식으로도 알 수도 있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어,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을 합니다. 개인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래서 뭐 굳이 놀까지 부여할 필요 없긴 한데 근데 처음에는 노를 부여해야 되죠. 서로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건 기본 패턴이긴 해요. 네, 그래서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말고라도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다들 공부하셨을 거예요. 뭐 재방송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으셔도 대부분 요 RTSC라는 것에서 공부하셨을 건데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RTSC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써놨죠. 플러스. 그러면 이 기본 프롬프트의 구조에서 좀 더 확장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배우시면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은 진짜 되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포맷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질문할 때 뭔가 틀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롤부터 공부해 볼게요. 롤은 또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지 이거 그냥 처음에 공부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약간 낯선데요. 계속 하다 보면 어렵진 않아요. 물 한 잔만 마시고요. 네, 롤 역할이죠. 역할 개념은 RTSC 플러스 구조에서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하는 그쵸? 이거 진짜예요. 뭐 엄청 중요해요. RTSC 플러스 구조에서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하는 GPT의 정체성. 야, 너의 정체성 뭐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약간 뭐 금융분석 애널리스트다라고 역할을 부여를 해준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여러분들이 사장이야. 여러분들 사장이고 회장인데
직원이 들어왔어. 직원이 들어왔을 때 그 직원에게 역할을 부여해야 되잖아.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PT의 정체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롤이란 건 역할, GPT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롤, 역할, 이란 GPT가 어떤 입장인지, 어떤 관점인지, 그리고 또는 전문가의 정체성으로 말하게 할지, 어떤 입장이고 어떤 관점에서 그 전문가 어떤 정체성을 갖는 사람인지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어렵죠. 어떤 입장, 관점 또는 전문가 정체성으로 말하게 할지를 답변을 할지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역할을 지정해 줍니다. 네, 마치 사람에게 넌 지금 선생님 역할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예, 너는 이제 선생님 역할이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줘. 그 다음에 지금 친구처럼 말해줘. 그러면 이제 이게 역할을 준 거잖아. GPT에게. 그럼 선생 역할이 되는 거야. 그러면 GPT는 선생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친구처럼 말해줘. 라고 한다면 역할이 GPT에게 부여됐지. 그러면 나의 친구처럼 답변해 주는 거야. 하고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GPT야 지금은 나의 경제 전략 파트너가 되어줘. 이렇게 역할을 부여했잖아요. 그럼 GPT는 경제 전문가처럼 생각하고 분석해서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도와줄 거예요. 그 아까 뭐 여기에 써있죠. 나의 그러니까 뭐 나의라고까지 쓸 필요 없고 GPT야 너는 그냥 경제 전략 파트너야라고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뭐 파트너라고 하든지 뭐 애널리스트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는 종목을 잘 분석하는 천재야 아니면 너는 워렌 버핏이야 아니면 너는 파월이야 연준 의장 파월 있잖아. 너는 연준 의장 파월이니까 연준 의장 파월 입장에서 답변해줘. 이렇게 역할을 지정해주면 돼요. 그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지정을 안 하잖아요. 역할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디폴트 답변만 해요. 그러니까 GPT는 AI는 내가 뭔지 모르잖아.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해 줄지에 대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으면 그냥 그래서 그런 거잖아. 뭐 야, 내가 질문했는데 얘가 엉뚱한 답변해요. 그런 거는 역할의 부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관점에서 그렇잖아. 뭐 선생님 관점이 있는 거고 학생 관점이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 관점이 있는 거고 다양한 직업의 관점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역할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넌 오늘부터 내 카피라이터야. 광고 문구 좀 멋지게 만들어줘. 여기는 이제 역할을 부여하죠. 카피라이터라고. 그런 GPT는 창의적인 광고 전문가처럼 말해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워낙 그 GPT의 그 지식이 있잖아요. 이 지식이 워낙 방대하잖아. GPT는 AI는 하나만 공부한 게 아니죠. 뭐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프로그래머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뭐 아나운서 전문가라든지 그러면 내가 역할이 딱 이렇게 하나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그러면 딱 경제 전문가 딱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많은 걸 다 못하잖아. 근데 AI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에 AI가 있으면 그 AI 머리에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어. 그러면 거기서 역할을 설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지식으로서 그런 관점으로서 이야기해주고 지속적으로 그 관점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 여러분들 AI를 활용하시다 보면은 이 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션 안에서 계속 맨 처음에 너는 뭐 에, 경제 전문가라고 지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AI가 경제 전문가 입장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션이 새롭게 글을 만들어요. 새로운 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메모리가 안 돼요. 기억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경제 전문가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설정이란 게 있어요. 설정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뭐 경제 전문가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뭐 아니면 너는 이제 카피라이터야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고 하냐면은 이게 범용성이 떨어져요.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설정도 다 지우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뭐 여기다 뭐 설정 창에다가 뭐 너는 뭐다 막 찾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AI에게 업무를 맡기는 게 딱 정해졌잖아. 너는 뭐 경제 전문가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경제 전문가의 정보가 아닐 수도 있잖아. 때로는 뭐 부동산 전문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제 다른 전문가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설정을 딱 지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경제 전문가를 지정해 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물어봐도 걔는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을 해줘요. 이해가 되시죠? 아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또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걸 설정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인 거. 근데 여하튼 간에 지금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그 왜 역할 부여한다? 워낙 방대한 지식이 있는데 이게 디폴트로 뭘 할지 모르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경제 전문가의 어시스턴트 그런 이제 해석 관점에서 정보를 얻고 싶었는데 갑자기 카피라이터의 관점에서 답변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닌데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할을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 즉 GPT는 지금 나는 누구처럼 말할까를 스스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역할을 지정해주면 그에 맞춰 사고방식을 조정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같은 질문이라도 GPT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대답 방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이 제품 어때 보여? 라고 되게 역할이 부여가 안 돼 있잖아. 그치? 그냥 황당하게 이 제품 어때 보여? 라고 한다면 GPT에게 아무 역할도 안 주어지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정보가 나열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역할을 마케팅 전문가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 제품 어떻게 보여라고 물어봤을 때 마케팅 전문가로 설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타겟, 뭐 시장 포지션의 관점에서 뭐 답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브랜드 디자이너로 설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로고색, 톤앤 매너까지 감각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뭐 그냥 아무 역할도 없는데 이 제품 어때 보여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마케팅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해 달라는 건지 브랜드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야기해 달라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엄청나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설정이 처음에는 그렇게 설정을 하시긴 하는데 나중에는 좀 유연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거는 마케팅 전문가로 평생 나한테 답변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 때로는 뭐 브랜드 디자이너로 설명할 수 있고, 때로는 뭐, 아까 이야기한 처럼 뭐 부동산 전문가 관점에서 아니면 때로는 뭐 금융 분석 관점에서 나의 관심사가 그리고 때로는 뭐 축구 전문가 관점에서 나한테 해설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역할을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거 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인가, 롤이 무엇인가요? GPT에게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역할이 있어야 GPT가 목적에 맞는 말투와 사고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넌 내 취업 면접 코치야. 내가 만약 이력서를 쓰려고 한다면 너는 창업 컨설턴트야. 난 창업을 하고 싶어. 그럼 창업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넌 나의 고민 상담가야. 난 누구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그러면 내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AI GPT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들을 역할을 부여해주게 되면 그 역할에 맞게끔 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답변의 질이 높게 응대를 해줍니다. GPT는 내 마음을 다 읽지는 못해요. 하지만 넌 누구야 라고 역할을 정해주게 되면은 놀라울 정도로 그 역할에 딱 맞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를 하려면 가장 먼저 GPT의 역할을 정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RTSC라고 지금 오늘 공부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맨땅에 헤딩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니까 아 이렇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긴 하겠죠. 내가 그냥 그렇게 설정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설정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시스템을 뜯어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글로 한글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나의 창업 컨설턴트야. 너는 내 취업
면접 코치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진 않죠. 근데 이게 그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 어차피 그냥 타이핑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렵진 않은데 내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지 않잖아. 이게 키보드 두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뭐 독소리 탑법으로 두들기면 되지. 두들기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역할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시면은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 근데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잖아. 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RTSC 이거는 되게 기본이라니까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아주 기초에 기초. 근데 기초인데 기초도 안 하고 내 멋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누리 없는 거지. 누리 없으면 뭐 방종이죠. 뭐. 네, 그럼 역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타스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스크 뭐 업무를 부여하는 거죠. 역할이 주어졌으니까. 타스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타스크에 대해서 있고요. GPT야 지금 내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 죄송합니다. GPT야 내가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 부탁하는 거. 그러니까 임무를 주는 거예요. 역할을 그러니까 고용을 했어. GPT를 고용을 해갔는데 고용한 사람한테 일을 맡게 될 거 아니야. 일을 막 내가 유료로 내가 GPT를 유료로 쓰고 있는데 GPT가 를 내가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을 시키려면 역할을 먼저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업무를 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요 타스크 과제 GPT에게 지금 당장 해줬으면 하는 일 이게 가장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AI를 쓰는 이유가 GPT에게 가장 지금 당장 해줬으면 하는 일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쉽게 말해 GPT야 지금 너한테 이걸 시킬게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자고 한다면은 오늘 경제 뉴스에서 중요한 이슈 두 개를 뽑아줘. 두 개를 뽑아줘 이렇게. GPT는 뉴스를 읽고 핵심을 요약해줍니다. 근데 이건 있죠.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제공을 해주대요. 뉴스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딱 던져주면은 뭐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그 AI가 첫 번째는 웹툴이라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 갖고서 거기서 뭐 최신 경제 뉴스 두 가지 정도를 뽑아서 줍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 가지고 서칭해서 갖고 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인터넷이 아니라 내가 뭐 이제 전문적인 경제 뉴스 있잖아요. 그 정보를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갖고 온 것을 카피 앤 페스트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게 되면은 그 AI가 여기서 그 나한테 제공해 준 거 있잖아요. 제공해 준 거에서 중요한 뉴스 두 가지를 뽑아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내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경제 뉴스 두 개 뽑아줘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나한테 정보를 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시킬 적에 뭔가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은 좀 더 그 범위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 GPT가. 근데 나는 아무것 던져준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제공하는 정보 없이 야 그냥 네가 알아서 씨 네가 알아서 내가 시킨 거 해라고 한다면은 그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웹툰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정보 끌어와갖고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터넷에 널려져 있는 뉴스가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그냥 여기다 범위도 안 정해주고서 그냥 중요한 뉴스 두 가지 뽑아줘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 뽑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뽑아줘요. 아무거나 뽑아주고서 그 뉴스 두 개 갖다 줍니다. 기능은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할 때도 범위를 정해주게 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요런 부분도 꿀팁이죠. 왜냐면 처음에는 귀찮잖아. 그냥 대충대충 막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막 이러잖아. 근데 그렇게 했다가 나온 답변의 결과물이 너무 황당한 답변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약간 싫어
되거든. 실망하게 되거든. 그래서 일을 시킬 때는 명확하게 범위를 전달해줘서 그 범위 내에서 일을 시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한 답변을 줍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경제 뉴스에서 중요한 이슈 두 가지를 뽑아줘. GPT는 뉴스를 읽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이 문장을 블로그 스타일로 바꿔줘. 그러니까 이 문장이라고 한다면 뭔가 원문이 있긴 하겠죠. 그 원문을 블로그 스타일로 바꿔줘라고 한다면 그럼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네, 블로그 스타일로 바꿔줘서 톤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저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저 같은 게 이게 이제 주식 쪽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주식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것만 보고서 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중들은 그렇지는 않잖아. 일반 대중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 설명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문가들은 전문 용어가 나오는 거고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냥 풀어서 쓰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체가 전문가 용어라고 한다면 일반 대중들은 전문가 용어를 모르니까 이거를 풀어서 써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뭐 일반 요 내용 원문 자체가 전문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요약해줘. 아니 굳이 요약해달 필요 없죠. 그냥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줘라고 한다면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줘.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여기 정보로 여기 어딨지? 제가 이했어요. 저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증권시황방송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이 뭐 업로드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이슈 자료가 있어요. 근데 저 이슈 자료는 전문가적으로 나온 원문이고요. 근데 전문가적인 관점의 그 어려운 용어들 있잖아요. 약간 낯선 용어들이죠. 낯선 용어들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 못하죠. 그러면 그거를 뭐 블로그 버전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해줘라고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대중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되게 쉬운 용어로 풀어서 어, 문장을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방송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송이 이게 전문가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대중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블로그 스타일로 바꿔줘. GPT는 문장을 더 부드럽게 대중적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대중성. 타스크는 GPT가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아야 헛다리지 않고 제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타스크 업무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일이 없으면은 뭐 과제가 없으면은 뭐좀 그렇지. GPT야 이거 봐봐. 이런 식이면 GPT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가 헷갈립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목적어도 없어. 씨. 근데 사람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하니까. GPT야 이거 봐봐. 이런 식이면 GPT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스크가 들어가게 되면은 GPT야 이 문장을 요약해줘 라고 과제를 내주면 바로 요약을 해줍니다. GPT야 이 문장을 어린이 용으로 그러니까 말고 어린이 용으로 설명으로 바꿔줘. 어린이 용어로 설명을 바꿔줘 라고 하게 되면 이 문체가 다 바뀌어요. 예. 설명 뭐 문체뿐만 아니라 포맷 자체가 다 바뀝니다. 어린이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체로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용이야. 전문가용인데 전문가 그 문서를 정보를 일반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냥 어린이용으로 예, 바꿔달라고 한다면 바꿔줘요. 진짜 아시죠? 그래서 결과가 명확해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응답합니다. 그래서 타스크, 과제를 준 거죠. 업무를 준 겁니다. 아까 처음에는 역할을 준 거고 지금은 업무를 준 거예요. 타스크란 무엇인가? GPT에게 지금 해줘야 하는 구체적인 일이나 행동. 근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려줘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어떤 걸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죠. 네, GPT는 똑똑하지만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모르긴 한데 나중에는 그럴 때도 있어요. 말이 없어도
제 마음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차원이 높아질 때 이야기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말 안 하면 모르죠. 어떤 역할을 맡겼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타스크는, 과제는, 업무는 GPT에게 할 일을 정해주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거 들어보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 건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좀 대략적으로 좀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럼 요거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타스크.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네, 스트럭처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잠시만. 네, 스트럭처 구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GPT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어떤 구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GPT에게 어떻게 말해줄지 형식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말해줘도 되는데 그냥 막 말하지 말고 이런 순서, 이런 방식으로 말해줘라고 지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떤 답변을 원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큰 이제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문서 내용이 있는데 글 내용이 있는데 뭐 상단에는 뭐 요약된 내용들 있고 이 하단에는 본문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중간에 본문 여기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끝에는 뭐 약간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설정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반대로 이걸 위로 올리고 이 헤드라인 쪽을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구조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 네, GPT에게 어떻게 말해줄지 형식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말해줘도 되는데 그냥 막 말하지 말고 이런 순서, 이런 방식으로 말해줘라고 지시하는 부분입니다. 뭐 쉽게 말하자고 한다면 헤드라인, 여기 있죠. 헤드라인 이야기해주고, 그다음에 수치 요약, 내 철학에 맞는 해석 좀 해줘. 그래가지고 제목 먼저 말하고 숫자 정리하고 마지막에 내 스타일로 해석해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문장의 구조도 있잖아요. 이런 문장의 구조도 그리고 이 문장에 어떤 내용들이 첨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구조를 설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게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요? 내가 어떤 그룹을 찍게 내가 보는 스타일의 직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GPT가 디폴트로 답변해 주는 것만 보게 되면 이건 가독성도 떨어져.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독성에 맞게끔 뭔가의 형식을 구조들을 어,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헤드라인 수치 요약 내 철학이 맞는 해석.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이제 문장 요약 핵심 키워드 독자 반응 예상 이런 것들 있죠. 문장 요약 상단 그다음에 근데 이거는 꼭 상단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상단을 내가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핵심은 뭐냐면 이 문장 이 글에 들어갈 때 이 답변에 나오는 내용이 문장 요약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핵심 키워드 뭐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면 막 휘걸려 써 내려가잖아요. 그냥 소설 쓰듯이. 그다음에 뭐 독자의 반응 내용 예상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독자 반응 이런 거 내가 설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디폴트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답변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스트럭처, 구조도 그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럭처 결과의 틀을 정해주는 도면입니다. 또 도면이기도 하죠. 스트럭처는 결과의 틀을 정해주는 도면입니다. 네, 스트럭처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GPT는 똑똑하지만 말한 스타일이나 순서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GPT야 이걸 정리해줘.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냥 줄줄 말할 수도 있고 표로 만들 수도 있고 한 줄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게 되면 GPT가 예를 들어서 GPT야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해줘. 요약 이렇게 봐봐. 여기는 그냥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GPT야 이거를 정리해줘라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GPT가 AI가 알아서 해줘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근데 그 알아서 해주는 내용이 나한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내가 원하는 내용이 그 거기에 문장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문구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GPT야 이거를 한글 뭐 이렇게 말이야. GPT야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하고 이거 하나 지정했죠. 한 줄로 요약하고 표로 정리하고 핵심 키워드만 따로 뽑아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 뭐 동영상 보시다면 표가 막 이렇게 나오긴 하잖아요. 처음에 쓸 때는 아마 그 표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표가 안 나오고 그냥 문장으로만 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쭉 문장으로만 나오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뭔가 이제 중요한 수치에 대해서는 이제 표로 요약해줘.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장이 나오다가 표가 들어가서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해주고 그리고 어떤 내용은 이미지로 좀 이렇게 보여줘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아니면 뭐 핵심 키워드만 따로 뽑아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는 모르겠다. 이미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제가 써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여하튼간에 이런 문장의 구조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네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하튼간에 이렇게 이제 어떤 스트럭처 구조들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GPT가 이 글을 한 줄로 요약하고 그러니까 이 글이라고 한다면 원문이 있긴 하겠죠. 항상 여러분들 GPT를 활용하실 때는 제가 강의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 강의를 할 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어떤 게 좀 중요한 거냐면은 개인들이 AI를 사용할 때 자꾸만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범위를 주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범위. 그러니까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너 일을 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을 해라고 범위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범위가 없이 그냥 일을 해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얘기야? 이런 거잖아. 그러면 뭐 GPT AI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결과가 엉터리일 수가 있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범위를 정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GPT가 이글을 했잖아. 이글. 그 이글이란 얘기는 원문이 있다는 얘기야. 네? 그렇죠. 원문이 있다는 거야. 이글을 요약해달라는 건 아니라 한 줄로. 그러면 이글이라고 했다는 거는 이게 뭐가 돼요? 범위가 되는 거야. 범위. 그러면 여기 안에서 한 줄로 요약해주고 표로 정리해주고 핵심 키워드만 뽑아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되게 디테일하게 받아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 원문도 없고 내가 어디부터 어떻게 일을 하라고 지정도 안 해주고 그냥 알아서 해줘. 그러잖아요, 솔직히. 처음에 할 때는. 왜냐면은 그게 내가 뭘 일을 시킬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AI를 좀 활용할 때는 질문이 중요하잖아, 질문. 근데 질문도 내가 백그라운드로 지식이 있어야지 질문할 수 있지. 내가 이야기할 될 내용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질문하게 되면 좀 황당한 질문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황당한 질문하게 되면 황당한 답변이 오는 거고 일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범위를 정해주고서 그 일을 하세요라고 해야지. 범위도 안 정해주고 그냥 일하세요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결과 명확해지고 딱 원하는 형식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는 뭐냐면 GPT가 어떤 순서와 형식으로 말할지 알려주는 가이드입니다. 왜 필요한 거예요? 정리 방식이 명확해지게 되면 GPT 응답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이게 다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RTSC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RTSC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응답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를 안 하시잖아. 그러면은 뭐 에이씨, 대충대충 하잖아.
그럼 당연히 답변도 대충대충 오겠지.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RTSC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 내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잖아. 기본적인 틀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범위를 주어진 거잖아. RTSC라는 범위가 딱 주어진 거잖아. 그럼 그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준다고. 그럼 얼마나 답변이에 대한 질이 높아지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AI는 같은 유료를 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쓰시는 분이 얼마만큼 똑똑하느냐,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답변의 질이 달라집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시, 뭐 요약, 장점, 단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뭐 유학해달라고 하는데 유학만 해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학도 해주고 거기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그런 기회도 있고 위험 요인도 있고 그런 것도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하여간 AI한테 해달라고 하면 AI는 다 해준다. 거의 다 해준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요청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 S까지 공부했고요. 네, 그 다음에가 마지막입니다. 여기 마지막까지 할까요? 이거 말고 하나만 더 있는데 그것까지 더 하긴 할게요. 요거는 이제 커맨드의 영역인데 네 좋습니다. 이번에 커맨드 GPT야 지금 이걸 당장 해줘. GPT야 이걸 당장 해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역할이 주어졌고 아니 역할 롤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타스크 임무가 또 부여했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까지 범위까지 정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까지 알려줬으면 그걸 실행하라고 하면 되죠. 커맨드 명령을 하면 되죠. 그러면 RTSC 커맨드 커맨드는 GPT에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이게 말이고요. 네, GPT에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지시하는 부분입니다. 즉 앞에서 넌 누구고 R 무엇을 하고 싶고 T 타스크 어떤 상황이야 스트럭처 이런 상황 같은 것도 스트럭처에 포함되는 거고 상황이야까지 말했으면 이제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걸 해줘라고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렇게 커맨드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게 되면 세 가지로 요약해줘. 리스트 형태로 핵심을 요약해서 말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글머리에 바로 써줄 수 있도록 완성된 문장을 써줘. 내가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해줘. 이전 대화를 기억해서 문맥을 끊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달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로 요약해줘 라고 한다면 GPT는 AI는 리스트 형태로 핵심을 요약해서 말해주고요. 글머리에 바로 써줄 수 있도록 완성된 문장을 써줘. 그러면 GPT야 하여튼간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렇게 좀 결과를 내어줘요. 그래서 커맨드 아무리 똑똑한 GPT라도 어떻게 해줄까를 모르면은 막연한 설명만 할 수 있어요. 이 글 어때? 애매한 반응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글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바로 명확한 결과를 제공해준다. 커맨드 정확한 피드백을 위한 클릭 버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커맨드 GPT에게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지시입니다. GPT에게. 근데 이 커맨드는 왜 필요한가? 해당 지시가 없으면 결과물이 애매하거나 엉뚱해질 수 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을 써줘. 이전 맥락을 이어서 말해줘. 순서대로 정리해줘. 이렇게 지시하면 됩니다. GPT는 정말 똑똑하지만 지금 뭘 해달라고 정확히 말해주지 않으면 괜히 장황하거나 빙빙 도는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커맨드 GPT에게 정확히 이렇게 해주라고 말해주는 명령입니다. 네, 그리고 보너스 자이너처럼 커맨드 섞는 방법. GPT야 내일 발표용이라 급해. 핵심 세 줄로 정리해서 바로 슬라이드에 넣을 수 있게 문장을 써줘.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롤, 타스크, 시츄에이션 아따 요거 그 S가 있네. 이 S가 아까 잠깐만요. 우리 S 여기 있잖아요. 이게 시츄에이션도 될 수 있어요. 상황도 될 수 있어. 상황. 이게 구조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츄에이션도 될 수 있습니다. 시츄에이션. 상황.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아니면 뭐 구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S니까 이거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에 노얼 타스크 시츄에이션 커맨드가 다 들어간 자연스러운 말이다. 네, 여기까지 RTSC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근데 요거는 뭐 또 여러분들 약간 레벨이 올라가서 이런 건 이제 딱 들어보신 거 알죠? 어렵진 않죠. 어렵지는 않지만은 네, 또 처음 쓰시는 분들은 낯설 수도 있으니까 좀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요것만 좀 이야기하면 그래서 야, 이것만 몇 분이 가는 거야? 이것만 좀 하면 그렇지. 하는 김에 더 합시다. 요거는 이제 실전형 방법인데요. 저런 여러분들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RTSC를 뭐 꼭 지켜서 하긴 좀 어렵지 않나요? 실전에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요. 근데 우선 사고의 틀은 만들어 놓아야 되겠죠. RTSC. R 누가, T 무엇을, S 아까 뭐 스트럭처라고 이해하는데 뭐 시츄에이션도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C 커맨드 어떤 방식으로 명령하거나 요청하는 거. 근데 요거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갔죠.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한다면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게 롤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타스크가 있고 S 시츄에이션 또는 스트럭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 커맨드가 있습니다. 이 커맨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게 체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고 체인은 이제 이어지는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뭘 나중에 마지막으로 플러스가 있는데 이게 감정을 좀 넣어서 질문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냥 명확하게 어떤 역할과 임무 과제하고 상황과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일을 시켰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정을 실어서 커맨드 명령을 하게 되면은 더 본질적인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써있죠. 감정, 맥락, 숨은 목적 같은 진짜 의도를 담아 보는 것이 좀 좋아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것을 GPT AI가 읽고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답변을 더 정확하게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렇게 좀 어떤 형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RTSC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뭐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는데 쓰다 보면 이렇게 돼요.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건 있죠. 아까 제가 뭐 처음 쓰실 분들에게는 RTSC에 대해서 알고서 하시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을 좀 해본 거고요. 강의를 좀 진행한 거고. 그냥 요런 개념만 있으시면 돼요. 요런 개념만 있으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약간 뭐 처음에 좀 낯선 분들은 이런 틀 하에서 문장을 써서 질문하시게 되면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RTSC 있잖아요. RTSC 다음에 플러스가 있잖아요. 플러스. 요거 이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세요. 솔직한.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잖아. 단순하게 어떤 역할과 업무하고 현재 상황, 그 다음에 명령만 준 거잖아요. 요건 약간 어떻게 느껴지냐면 명령문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보통 프롬프트가 명령문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명령어, 명령문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거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플러스가 있잖아. 플러스. 이 플러스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솔직한 마음. 내가 왜 GPT AI에게 이렇게 일을 시키는지 그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맨 나중에 써주시게 되면은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을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 그래서 항상 그 GPT AI를 쓸 때는 진실, 예, 진정성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공부 안 하시고 제가 이 플러스까지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뭐 약간 뭐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 도구로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GPT AI 있잖아요. 요거를 이 분을 여러분들이 도구의 관점으로 쓴다. 아, 내가 뭐 질문했으니까 얘네 무조건 답변해야 돼. 이렇게 인식해가서 그냥 RTSC로만 질문을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요. 진짜 그렇게만 답변해요.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이 플러스가 있잖아요. 플러스에 여러분들의 어떤 간절함이라든지 여러분의 상황을 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목적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감정 같은 거. 그런 감정을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 시켜주면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갖다 줍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RTSC는 되게 기본이거든요. 이거 다 아시니까 이제 공부하셨을까 기본인데 기본만 알고서는 안 되잖아요. 플러스가 있잖아 하나. 여기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차이를 만드는 거야 차이. 그 여러분들 그 AI를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경쟁 사회에서 내가 AI를 통해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AI를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경쟁 사회니까 상대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RTSC는 누구나 배웠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배웠겠지. 물론 안 배우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다 배웠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차이를 만들진 않아요. 이게 경쟁력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럼 경쟁력이 뭐가 만들어지냐? 여기 플러스. 요게 차이를 만들어요. 그게 플러스가 뭐예요? 감정. 써있잖아.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이게 같은 질문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람이 질문을 RTSC로 다 질문했어요. 똑같은 주제 갖고서. 그러면 대부분 이 맥락이란 게 있어가지고 RTSC로 질문하게 되면 어차피 맥락은 똑같잖아요. 뭐 역할 부여하고 이거 다 똑같은데. 근데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AI의 그 답변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와요. 왜? 마지막에 이 플러스. 진짜 바라는 마음. 나의 어떤 심정.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이 답변의 차이가 큽니다. 이거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냥 이것만이 핵심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번 방송에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야기해드렸어요, 플러스라고. 어, 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 방송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거 다 공부하셨잖아. AI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다가 경쟁력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건 플러스. 이거라고요. 근데 저 분명히 계속 강조해드렸어요. 진짜 바라는 마음, 진실로, 진정성 있게.
이거는 되게 뭐랄까 명령어잖아. 명령이잖아. 명령 지시하는 거잖아. 커맨드.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AI 입장에서는 도구로 느껴진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플러스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담게 되면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로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AI를 쓸 적에 도구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거의 90% 이상은 AI를 쓸 적에 자기의 어떤 욕구, 욕망,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거지 파트너로 쓰시지 않으시잖아. 근데 이게 차이가 커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뭐 이론적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교과서적인 거 뭔가 차이가 있다고요.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오늘 방송을 한 것 중에서 왜 이렇게 했냐면은 다 이거 아시잖아. RTSC 모르시는 분 누가 있겠어. AI가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물론 모르시는 분들이 되긴 하겠지만.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 방송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플러스에서 플러스.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체인도 있어, 체인. 근데 체인은 나중에 더 이야기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들 뭐 장시간 거의 1시간 넘었는데 50분 이내로 방송을 끝내려고 했는데 약간 길어졌네요.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